당신은 그날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검을 쥐었던 감촉도, 하늘에서 떨어진 순간도, 어딘가에서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불렀다는 사실도. 하지만 세계는 기억합니다. 수천 년 전 신과 악마가 부딪힌 전쟁의 흔적을, 그리고 그 전쟁이 왜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를. 이것은 한 괴물의 마지막 저주입니다. 그리고 이 저주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이 알던 모든 젤다의 전설이 처음부터 다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세계가 만들어지기 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빛도, 땅도, 시간도. 그때 황금의 3대 신, 힘의 여신 딘, 지혜의 여신 델, 용기의 여신 페리, 그 공백 속으로 내려왔죠. 딘이 땅을 빚었고 넬이 자연의 법칙을 새겼으며 페리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새 여신은 세계를 완성한 뒤 피조물들에 대한 축복으로 자신들의 본질을 황금삼각형 하나에 응축해 대지에 남겨두었습니다. 힘, 지혜, 용기, 세 속성이 하나로 합쳐진 유물 트라이포스. 그들은 트라이포스가 안식하는 대지를 성지로 선포한 뒤 자신들의 고향, 모든 것 시작된 곳으로 돌아갔죠. 이 세계의 관리는 하일리아 여신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녀 아래에서 다양한 종족이 번성했고 세계는 풍요로웠죠. 역사는 이 시절을 하일리아 여신의 시대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언제나 그것이 끝날 때 비로소 이름을 얻었죠. 대지가 갈라졌습니다. 틈 사이로 어둠이 밀려들었고 그 어둠의 끝에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존재하는 자가 서 있었죠. 종언자,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어 세계를 지배하려는 자. 그는 마물 군단을 이끌고 지상을 불태웠습니다. 숲이 재가 되었고 마을이 사라졌으니 하일리아 여신은 5 종족들을 이끌고 맞섰지만 전황은 기울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 여신은 결단을 내렸죠. 땅의 일부를 떼어내어 하늘로 띄웠습니다. 트라이포스와 함께 살아남은 인류를 그 위에 올렸죠. 구름 아래와 위를 가르는 결계를 펼쳐 트라이포스를 종언자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두고 여신은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싸웠습니다. 큰 부상을 입으면서도 끝내 종언자를 봉인하는 데 성공했죠. 봉인의 못으로 그의 육체를 빼앗고 괴물의 형태로 대지 깊숙한 곳에 묻었습니다. 그렇게 전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신은 알고 있었죠. 봉인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언젠가 봉인이 풀리는 날 세계는 다시 종언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그래서 여신은 2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사라졌죠.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용사라 불린 당신이 직접 알게 됩니다. 수천 년이 흘렀습니다. 하늘 위로 올려진 그 땅덩어리는 어느새 하나의 문명이 되어 있었죠. 구름 위에 떠있는 섬 스카일로프트. 이곳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에 사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구름 아래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도 말이죠. 그들에겐 이곳이 세계의 전부였죠. 이곳에는 마을이 있고 기사학교가 있고 각 주민들이 어린 시절의 짝을 이뤄 평생을 함께하는 로프트버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와 함께 매년 비행 경연이 열렸죠. 지상에서 신과 악마가 싸웠던 전쟁은 까마득한 전설이 되어 이젠 기념식의 배경으로만 남았습니다. 여신이 선택한 용사를 기리는 의식. 학생들이 참가하는 비행 경연에서 우승자가 용사의 역할을 맡고 교장의 딸이 여신 역을 맡는 해마다 반복되는 기념 행사. 링크는 그 기사학교의 학생입니다. 어젯밤에도 늦게 자서 학교에 지각할 뻔한 그런 날들이 이어지는 평범한 학생. 그리고 교장의 딸 젤다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소꿉친구였죠. 항상 링크보다 일찍 일어나 있는 당신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비행 경연의 날 젤다의 로프트버드 덕에 악몽에서 깨어난 링크는 편지를 받고 젤다에게로 향했습니다. 젤다는 경연의 연습도 하지 않는 링크를 선 밖으로 밀어버렸죠. 그런데 링크의 로프트버드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젤다가 링크를 구해내긴 했으나 링크의 로프트버드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죠. 곧 시작될 경연에 앞서 링크는 서둘러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소문 끝에 평소 젤다와 링크 사이를 질투하던 버든이 동굴 어딘가에 링크의 로프트버드를 숨겨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신은 검도정에서 염습용 검을 빌려 동굴로 들어가 멸종했다고 알려진 당신의 파트너 진홍족 로프트버드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뒤 비행의식이 시작됐죠. 버든과 그의 친구들이 물건을 집어던지며 당신을 방해했지만 당신은 뛰어난 실력으로 피해내며 결국 우승했습니다.
이후 기념식에서 젤다는 링크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페러쇼를 선물했죠. 먼 옛날 여신이 선택받은 자에게 하사했다던 물건. 당신은 젤다가 손수 만든 낙하산천을 건네받으며 웃었죠. 둘은 서로를 마주보았고 함께 저녁 한 해를 알았습니다. 젤다는 오늘을 절대 잊지 않을 거라 말했죠. 이어서 그녀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회오리 바람이 들이닥쳤죠. 눈 깜짝할 사이에 젤다가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링크는 그녀를 구하려다가 의식을 잃었고 로프트버드가 가까스로 그를 섬으로 데려왔죠. 의식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깨어나라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고. 그 목소리는 꿈속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었으니 정신을 차린 순간부터 끊임없이 당신을 이끌었죠. 링크는 그 목소리를 따라 여신상 안쪽 깊숙한 곳에 숨겨진 공간에서 빛나는 검을 발견했습니다. 파란빛의 형체가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름은 파이. 자신을 여신의 검 안에 깃든 정령이라고 소개했죠. 오래전 하일리아 여신이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낸 존재. 언젠가 나타날 용사를, 당신을 인도하기 위한 정령이었죠. 파이는 링크가 여신의 검을, 운명을 손에 쥐길 바랐습니다. 허나 링크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이 갑작스러운 상황이 당황스럽기만 했죠. 이에 파이는 말했습니다. 젤다는 살아있다고. 그녀도 링크처럼 위대한 사명의 일부라고. 운명을 짊어진다면 그녀와 재회할 수 있을 거라고. 이에 링크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나중이어도 되었죠. 젤다가 살아있고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충분했으니 검을 쥐었고 운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젤다의 아버지 게포라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이 방과 용사의 전설에 대해 알고 있었죠. 게포라와 링크는 파이에게서 전설의 전말을 듣게 되었고 그는 링크에게 자신의 딸을 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당신은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녀를 위해 기꺼이 받아들였죠. 결심을 확인한 파이는 링크에게 하늘 아래의 세계로 갈 수 있도록 대지와 하늘을 가르는 결계를 열어줄 석판을 주었고 석판 지도 틀에 그것을 끼워 맞추니 하늘의 구름에는 빛에 의해 길이 열렸습니다. 다음날 비행경연의 우승자를 위해 용사를 위해 게포라가 준비해준 기사의 제복을 입은 뒤 당신은 뛰어들었습니다. 공허라고 불리던 전설 속 세계로, 구름 아래의 세계로. 링크가 대지의 첫 발을 디딘 그곳은 봉인의 땅이었습니다. 깊고 나선 영으로 파인 거대한 구덩이, 그 아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죠. 구덩이 위쪽에는 폐허가 된 신전이 있었는데 오래전 하일리아 여신이 지상에 세웠던 신전의 잔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잔해 안에는 한 노파가 있었죠. 구부정한 등, 긴 다음머리, 볼에 새겨진 고대 분양, 그리고 반짝이는 팔찌. 그녀는 운명을 기다린 듯 당신을 반겼습니다. 이곳은 머나먼 옛날 여신이 만든 봉인된 신전. 자신은 이곳에서 운명을 짊어질 자를 인도할 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죠. 당신과 마찬가지로 운명을 짊어진 소녀 젤다 역시 이곳에 왔었고 현재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필론의 숲으로 갔다며 당신도 그곳으로 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당신은 서둘러 숲으로 향했죠. 괴물들로부터 숲의 생명체들을 구해주며 안내를 받은 끝에 숲의 신전 깊숙한 곳에 도달했으나 젤다가 아닌 낯선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라임. 스스로를 마족장이라 칭한 그는 말이 요창하고 태도가 오만하며 눈빛이 불안정했습니다. 자신은 젤다가 목적이며 그녀를 구름 아래로 끌어내린 것도 자신이라고 태연하게 밝혔죠. 그리고는 이를 깔며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여신의 도병이 젤다를 빼앗아갔다고. 기라임은 그 분풀이로 링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허나 선택받은 용사는 침착했고 이겨냈죠. 기라임이 사라지고 신전 너머 천공의 샘에 도착했을 때 젤다는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허나 파이가 고대의 예언을 해석해 얘기해 주었죠. 여신 하일리아가 시간의 끝에서 남겨둔 말. 뿌녀는 정화를 위해 2개의 샘을 거쳐야 하며 다음 목적지는 올딘 화산 근처의 대지의 샘이라고. 이에 당신은 그녀를 찾아 불의 땅으로 향했습니다. 들끓는 용암과 몬스터를 쓰러뜨리며 마침내 화산 신전에 도착했지만 또다시 젤다가 아닌 기라임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드디어 젤다를 붙잡았다고 했죠. 허나 또다시 여신의 수하에게 빼앗겼다고. 자신의 주인이 부활하기 위해서 무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며 벽을 칠 듯 분노했죠. 그러고는 대지를 뒤흔들 괴물을 소환해 앞을 가로막았으나 젤다를 구하려는 당신의 열기는 그보다 더 뜨거웠죠.
괴물을 쓰러뜨리고 신전의 끝에서 링크는 드디어 젤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죠. 서로가 마주친 순간 둘은 서로를 향해 뛰어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젤다 옆에 서 있던 긴 금발의 여인이 손을 내밀어 막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이죠. 젤다가 링크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한 뒤 황금빛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젤다에게 향하려는 링크를 막으며 금발의 여인 인파는 말했습니다. 젤다의 힘이 되려면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고는 그녀도 사라졌습니다. 대지의 샘에 홀로 남은 링크는 파이를 통해 고대의 예언을 들었죠. 젤다는 라넬 사막의 시간의 신전으로 향했다고, 그곳에 있는 시간의 문을 통해 먼 과거로 건너가야 한다고. 이에 당신은 그녀의 힘이 되기 위해, 시련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곳으로 향했죠. 사막의 신전에서 링크는 다시 젤다와 인파를 만났습니다. 서로를 향해 달려가려던 순간 기라임이 나타났으니 그는 마법으로 링크의 앞을 막은 뒤 그녀들을 습격했죠. 인파가 그의 일격을 막는 동안 젤다는 링크에게 하프를 건넸습니다. 여신의 하프. 그 순간 기라임의 검이 인파의 방패를 뚫었고 인파가 쓰러지던 찰나 링크가 기라임의 앞을 막아섰죠. 링크가 막아내는 동안 인파는 젤다를 데리고 시간의 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문은 폭발과 함께 사라졌고 기라임은 이를 갈았죠.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인파가 시간의 문으로 사라지며 알려준 조언에 따라 링크는 봉인된 땅에 돌아왔습니다. 착지를 준비하려던 순간 그는 예상치 못한 존재와 마주했죠. 과거 자신을 질투하고 방해하던 버든이었습니다. 그는 사라진 젤다를 찾아 링크를 따라온 것이었죠. 처음 보는 것들로 가득 찬 대지에 당황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당신은 알려주었습니다. 현실이었던 전설에 대해. 상황을 파악한 버든은 신전에 노인에게 달려갔죠. 당신도 뒤따라 도착했을 때 노인은 자신을 찾아온 젊은 혈기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젤다를 구하는 이는 자네가 아니라고 말이죠. 하지만 번우는 포기하지 않았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할 뜨거움과 함께 길을 나섰죠. 링크와 마주한 노인은 말했습니다. 젤다는 이제 문 너머에 있고 거기에 닿는 방법은 하나뿐이라고. 여신의 하프를 활용해 봉인의 땅에 잠들어 있는 또 하나의 시간의 문을 깨워야 한다고. 이를 위해 당신은 노인과 함께 하프를 연습하기 시작했죠. 노인의 노래와 함께 하나의 연주가 탄생하니 시간의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땅이 흔들렸죠. 구덩이 아래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발이 달렸고 비늘이 있었으며 거대했으니 봉인의 못이 박힌 존재였습니다. 봉인된 자, 종원자의 육체를 빼앗긴 뒤 갇혀있던 괴물의 형태. 느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전을 향해 올라오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세계가 끝나가는 소리처럼 들렸죠.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링크는 싸웠습니다. 실현을 증명하듯 단련된 검술로 괴물의 발을 묶었고 마침내 봉인의 못을 다시 박아 넣었죠. 정적이 돌아왔습니다. 노파와 당신이 얘기하는 사이 버든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포에 짓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과 다르게 맞서 싸운 링크를 보며 그는 생각에 잠겼죠. 신전으로 돌아와 노인은 당신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 시간의 문을 깨우기 위해선 세계의 불꽃을 검에 담아 검을 성장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그들이 대화를 끝마치려던 무렵 버든이 돌아왔습니다. 자신은 젤다를 구할 수 없다고 인정했죠. 아무렇지 않아 보였지만 조금 뒤 홀로 있던 그를 엿보았을 때 그는 스스로를 무능하다 여기며 책망했고 아파했죠. 허나 포기하는 눈빛은 아니었으니 그렇게 두 용사는 각자의 길을 나섰습니다. 링크는 세계의 불꽃의 단서를 찾기 위해 스카일로프트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있는 여신의 석상이 말하길 세계의 불꽃은 각기 다른 신전에 있고 그 신전은 유물을 통해 열 수 있으며 그 유물은 시련을 통해 얻을 수 있다고 했죠. 이어 석상은 시련의 문을 여는 노래를 알려주었습니다. 하나의 시련을 극복할 때마다 알려준 그 노래들의 이름은 펠의 용기, 넬의 지혜, 딘의 힘이었죠. 당신은 지상 전역을 돌며 그 노래를 통해 문을 열고 여신이 설계한 시련을 거쳤죠. 사이렌. 현실과 겹쳐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평행세계에 홀로 들어가 그곳을 지키는 수호자들의 눈을 피해 15개의 물방울을 모아야 했습니다. 검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었죠. 발각되는 순간 처음부터 다시. 그렇게 얻은 유물로 새 지역의 신전을 열고 통과했습니다. 필론의 숲의 고대 수조, 라넬 사막의 모래 위 함선, 올딘 화산의 불의 성역. 도착하는 곳마다 기라임이 있었지만 당신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그렇게 신전에서 불꽃을 얻을 때마다 여신의 검이 점차 변했습니다. 신성한 장검이 되고
하얀 신성검이 되었다가 올딘의 불꽃을 담은 순간 검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되었죠. 마스터 소드. 전설 속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불꽃을 얻을 때마다 하나씩 차올라 이젠 트라이포스 문양이 빛나는 링크의 손에서 실지 않은 검이었죠. 세 개의 불꽃을 담은 검과 함께 링크는 봉인된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잠들어 있던 시간의 문이 반응했죠. 그때 봉인된 자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허나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죠. 스카이로프트에서 링크를 쫓아 지상에 내려온 버든. 링크의 라이벌이었던 요란하고 거만했던 그 남자가 투석기를 만들며 전투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그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용사는 그 압도적인 존재를 다시 봉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신전에서 당신은 시간의 문을 열었죠. 버드는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걱정은 말라며 할머니를 지키고 다시 부활할지 모를 괴물을 감시하겠다고 말했죠. 그 눈빛에서 보여준 각오와 결심을 마주했고 당신은 홀로 시간을 넘었습니다. 문을 통과하자 인파가 당신을 맞이했죠. 이곳은 다른 시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일리아 여신이 종원자를 막 봉인하고 인류를 하늘로 올려보낸 직후의 시대. 링크가 아는 봉인된 신전의 폐허는 하일리아의 신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젤다가 있었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맞이한 이 전설이 모두 실화라는 것을, 우리가 맞이한 운명이 무엇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과거, 여신은 종원자를 봉인했지만 봉인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트라이포스의 힘만이 종원자를 완전히 소멸시킬 수 있었지만 트라이포스는 인간만이 사용할 수 있는 유물이었죠. 신은 그 힘을 온전히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신은 신격을 포기했으니 불멸의 몸을 버리고 인간으로 태어났죠. 두 가지 계획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파이, 용사를 인도하기 위해 여신의 검 안에 심어둔 정령. 다른 하나는 여신, 자신의 환생, 트라이포스를 손에 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인간이 바로 젤다 자신이었습니다. 젤다는 이어서 말했죠. 링크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우연이 아니었다고. 새 지역에서의 시련, 침묵의 영역에서의 시험, 신전을 통과하며 단련된 몸과 마음, 그 모든 것이 링크로 하여금 힘, 지혜, 용기를 갖추게 하기 위해 설계된 과정이었다고. 트라이포스는 세 가지 속성이 균형을 이룬 자만이 온전히 사용할 수 있으며 링크는 이제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되었다고. 젤다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축복했죠. 당신의 검을, 모든 악을 물리칠 용사의 검을. 화산에서 인파가 링크를 막아선 것, 젤다가 아무 말 없이 문으로 사라진 것, 그것은 링크를 다음 시련으로 유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젤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링크가 자신을 걱정한다는 것을, 그 걱정이 링크를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 링크를 끌어들였다는 것을. 운명을 깨닫기 전까진 그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을 뿐이라던 말을 끝으로 그녀는 빛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대에서 앞으로 수천 년 동안 종원자의 봉인을 유지하기 위해 종원자가 현재 시간대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호박 결정이 젤다를 감쌌죠. 그녀의 눈이 감기는 순간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신이 자신을 깨우러 와달라는 부탁이었죠. 당신은 반드시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잠들었고 신전은 처음 봤을 때처럼 문이 닫혔습니다.
인파의 조언에 따라 현재로 돌아온 링크에게 노인은 말했죠. 링크는 문 안쪽 석벽의 금을 바라봤습니다. 처음 봉인의 땅에 왔을 때부터 그 금 안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죠. 젤다는 링크가 처음 지상에 발을 디뎠을 때부터 그 벽 안에 있었습니다. 이어 노인의 안내에 따라 종원자를 물리치고 젤다를 깨우기 위해 스카이로프트에 숨겨진 트라이포스를 찾기 위해 하늘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이때 버드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했죠. 이곳에 머물며 땅의 냄새를 맡고 할머니를 지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의지를 이해했고 발걸음을 돌렸죠. 스카이로프트에서 숨겨진 트라이포스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당신은 게포라를 만났습니다. 허나 그도 알지 못했고 링크는 수소문 끝에 천공을 지키는 정령 나리샤에게 향했습니다. 하늘의 정령에게 향하니 그는 알 수 없는 기생충에 의해 흉폭하게 변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신이 그를 도와 괴물을 처치하니 그는 제정신으로 돌아와 선택받은 용사를 알아봤죠. 그리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용사의 노래가 트라이포스를 찾는 열쇠라고. 그 노래가 넷으로 나눠져 있는데 나리샤 자신을 포함해 지상의 세 용에게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이어 세 구절을 모두 모아온다면 자신이 마지막 구절을 알려주겠다고 얘기했죠. 이에 링크는 다시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봉인된 자가 다시 한번 부활했습니다. 봉인은 더욱 느슨해져 있었고 그만큼 더 강력하며 압도적이었죠. 하지만 두 용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단단해진 결심만큼 결속력 있는 협공으로 그를 봉인했지만 봉인이 풀리는 시기는 점차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당신은 서둘러 용들에게 향했죠. 링크는 지상의 두 용에게서 영웅의 노래를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룡 라네를 찾아갔으나 그는 이미 지병으로 사망한 뒤였죠. 당신은 그를 살려내 구절을 알아내기 위해서 머나먼 과거로 돌아가 생명수 나무의 묘목을 심고 수천 년이 흐른 현재에서 그 나무의 열매를 따야 했습니다. 과거에 심은 씨앗이 현재에서 열매가 되는 것을 당신은 두 눈으로 지켜봤죠. 그렇게 라네를 살려내 새 구절을 모두 모은 뒤 마지막 구절을 위해 나리샤에게 돌아갔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정령은 용사를 위해 트라이포스로 향하는 마지막 노래를 들려주었죠. 용사는 완성된 용사의 노래로 트라이포스가 숨겨진 장소의 문을 여는데 성공합니다. 이어 그곳의 마지막 사이렌을 통과한 뒤 힘, 지혜, 용기의 트라이포스를 손에 넣었죠. 그 순간 링크는 순간이동되었습니다. 여신상 꼭대기에 섰죠.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오래전 여신이 계획하고 젤다와 당신이 받아들인 그 소원을. 트라이포스가 빛났고 여신상 전체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구름을 뚫고 지상으로.
봉인된 자가 마지막으로 땅을 기어 나오는 그 순간 수만 톤의 석상이 그 위로 내리꽂혔습니다. 파이가 말했습니다. 링크는 봉인된 신전으로 달렸습니다. 석벽에 금이 빛났고 문이 열렸죠. 호박 결정이 깨졌습니다. 젤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때 기라임이 나타났습니다. 현재에서 주인이 죽었다면 과거에서 살리면 된다고 말하며 그는 젤다를 붙잡아 시간의 문으로 뛰어들었죠. 당신은 서둘러 그 뒤를 쫓았습니다. 과거 입구에 인파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기라임이 그녀를 제압하고 밖으로 나간 것이었죠. 링크는 서둘러 밖으로 향하니 구덩이 아래에서 의식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라임이 젤다의 영혼을 흡수하는 의식을 시작한 것이었죠. 시간을 벌기 위해 그는 부하들을 무한정 쏟아냈습니다. 얼마나 죽어도 상관없다고 했죠. 자신의 주인이 부활하는 데 걸리는 시간만 벌면 된다고. 링크는 모두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밑바닥에서 기라임 앞에 섰죠. 그는 또다시 엄청난 수의 부하들을 소환했습니다. 허나 당신은 모두 베어냈죠. 기라임은 필사를 다해 당신에게 맞섰습니다. 하지만 용사에게는 역부족이었죠. 그러나 그때 기라임이 웃었습니다. 구덩이 바닥에서 어둠이 부풀어 오르니 젤다의 모든 힘을 흡수해 완전한 형태로 육체를 되찾은 채로 종원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기라임을 바라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기라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고 종원자가 그의 가슴에서 검을 꺼냈죠. 새까맣고 들쭉날쭉한 검. 기라임은 그 검의 정령이었습니다. 파이가 마스터 소드의 정령이듯 기라임은 종원자의 검에 깃든 존재였죠. 종원자는 젤다를 보았습니다. 인간이 되어버린 여신을 안타깝다고 말하고는 날려버렸죠. 허나 뒤따라온 버든이 그녀를 받아냈습니다. 종원자는 용사를 보았죠. 인간이 자신 앞에 서서 싸우려 한다는 것이 처음이라고. 여신이 살아있을 때 인간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고. 그런데 지금 이 작은 존재가 검을 쥔 채 물러서지 않는다고. 이어 자신을 상대할 용기가 있다면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상대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버든이 말했죠. 노인이 말하길 젤다의 영혼을 흡수했다 하더라도 융합하기까진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니 그 전에 종원자를 쓰러뜨리면 된다고. 이에 용사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종원자는 다른 세계를 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면, 낯선 하늘. 검이 교차했습니다. 종원자는 거대했고 빨랐죠. 허나 용사는 버텨냈고 점차 앞질렀습니다. 그러나 종원자는 번개를 손으로 잡아 검에 두르며 달려들었죠. 당신 역시 번개를 마스터 소드 끝으로 받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주한 칼날이 수십 번, 마침내 그 검을 종원자의 가슴에 꽂았죠. 거친 숨을 내쉬며 겨우 일어선 그는 저주와도 같은 말을 내뱉었으니 그렇게 종원자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잔재는 마스터 소드 안에 봉인되었죠. 신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파이가 말했죠. 말투는 여전히 담담했고 정확했고 건조했으며 늘 그랬던 것처럼 보고하듯 말했죠. 용사를 인도하는 사명은 끝났기에 비석에 검을 꽂아 승인을 해제해달라는 것. 파이는 영원한 잠에 빠져들 계획이었습니다. 검이자 동료였던 그와의 이별에 만감이 교차했고 이내 당신은 검을 꽂았습니다. 뒤돌아가려는 순간 파이가 말했습니다. 사명에 따라 용사를 인도하는 것. 그것은 임무에 지나지 않았으나 당신과 함께한 모든 기록은 중요한 정보로 기록되었다는 것. 자신은 인간의 감정을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함께해왔던 여정을 돌아봤을 때 이는 기쁨이었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여신이 용사를 인도하기 위해 만든 정령. 처음부터 목적을 위해 존재했던 존재. 하지만 그 존재가 긴 여정의 끝에 처음으로 자신 안에서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파이는 잠들었습니다. 일행이 현재로 돌아가려던 찰나 인파는 말했죠. 자신은 이 시대의 사람이라고. 그러니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젤다는 그녀가 함께하길 원했으나 인파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젤다는 그녀에게 자신의 팔찌를 내어주니 팔찌를 받아들며 인파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시간의 문을 통해 현재로 돌아온 링크와 젤다 앞에 봉인된 신전에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방금 그들이 과거에서 작별을 고한 인파와 수천 년을 기다린 노파 사이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이었죠. 하지만 그 몇 걸음 사이에는 수천 년이 있었습니다. 노파가 젤다를 보며 말했죠. 노파의 손목에서 젤다가 과거에 건네준 그 팔찌가 빛났습니다. 그리고 인파는 미소를 짓고 사라졌죠. 팔찌를 남겨둔 채. 엔딩 크레딧이 올라간 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카이로프트 사람들이 지상으로 내려왔죠. 봉인된 신전 앞 여신상에서 링크와 젤다는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젤다가 말했죠. 어릴 때부터 구름 아래 세계가 있다는 꿈을 꿨다고.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싶었다고.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됐으니 여기서 살고 싶다고 말했죠. 대지를 밟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트라이포스를 지키면서 링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는 끝납니다. 그들이 정착한 땅에서 훗날 하이랄 왕국이 세워지죠. 초대 젤다의 혈통이 왕가가 되고 마스터 소드는 언젠가 필요한 날을 위해 신전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종원자의 저주 역시 이어졌습니다. 여신의 피와 용사의 혼과 함께 말이죠. 그 저주가 가논돌프라는 이름을 얻고 가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고 재앙이 되어 돌아오기까지 수십 수백 혹은 수천 년이 걸렸죠.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여기였습니다. 구름 위의 소년이 처음으로 땅을 밟은 날, 그날이 젤다의 전설의 첫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가 남습니다. 비행의식에서 기념하는 여신의 선택을 받은 용사. 그 고대 전설의 용사가 누구인지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았죠. 하지만 링크는 시간의 문을 통해 과거로 갔고 여신 하일리아와 함께 종원자에 맞서 싸웠습니다. 어쩌면 그 전설 속 용사는 처음부터 링크 자신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의식이 기리던 영웅이 사실 그 의식에 참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설은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트라이포스가 깃들 당신의 손에서. 애프터 로그아웃은 기록되지 않으면 사라질 이 흔적들을 간직합니다. 이 여정에 구독으로 힘을 보태주신다면 다음에도 시간을 넘나들며 세상을 구한 이들의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